포스코 피처엠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요. 예. 에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는데 그렇죠. 예. 원자재 부분에 관련된 공급망이 재편될 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전망되고 있어요. LF가 지금 80%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테슬라양 LFP 배터리 관련 양극재 공급 이 부분이 양극 소재사 안에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특히 2차 전지 LFP 배터리 관련된 어떤 신규적인 어떤 모멘텀들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인데 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왔어도 사실은 이게 어깨 높이까지도 아니고 무릎 정도 올라왔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2차전지 종목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셀사가 LG 엔솔에서 보여주시지 사실 좀 안정감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주가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을까라는 네. 선의까지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는 셀도 좋지만 어쨌든 소재사 그것도 네.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이제 항상 관심이 있고 최근에도 이제 강하게 올라줬는데 양극재 업체들 실적도 나왔습니까 지금? 네. 일단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피처엠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요. 예. 에코프로비엠과 아직 LF는 실적 발표가 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 3분기 매출에 대한 추정치가 7,286억 원 좀 제시가 좀 됐고요. 네. 영업이익이 447억 원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2분기보다는 좀 증가된 추이입니다. 그리고 세 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추정치라는 거죠. 발표는 네네. 안 했고 아직. 예. 예, 그래서 세 개 분기 연속으로 예. 흑자 기조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인도네시아에 좀 투자했던 니켈 맞아요. 광산에 대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이익 부분들이 이번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이익 기여로 가장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회성 비용에 대한 반영 효과가 좀 가장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3분기 기점에서는 GM의 전기차 출하량들이 테슬라보다 좀 좋았던 점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공급량의 어떤 확대 부분 SK 이노베이션죠.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이 일단 이익 개선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좀 판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양극재 업체들도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최근에 주가 오른 거 보면 반도체 못지 않아요, 그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그 니켈 재련소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동안 그죠?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시적이라도 이익은 이익이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반영하면서 좋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발표했죠. 네, 포스코 예. 피처엠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는데 그렇죠. 예.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가 이제 9,10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제 매출액은 컨센 대비해서 소폭 하회했어요. 예. 8,748억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237억인데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영업이익이 667억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익 지표에 대한 효과들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상했던 부분들은 이 전구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효과가 이번 포스코 피처엠의 실적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증권사가 좀 예측했던 추정치를 보면 네. 지난 2분기에 양극재 출하량들이 좀 감소됐던 부분들 그동안 수익성을 좀 반영했던 M86 단결정 양극재로 가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프리미엄 차종에 좀 적용되고 있는 양극재였는데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캐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이 2분기 기점으로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떤 기저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일단 이번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이익 기여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2차 전지 부분들은 사실 중국이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어떤 수혜기 기대감들이 좀 재차 좀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 부분에 관련된 공급망이 재편될 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전망되고 있다. 이런 리포트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포스코 피처엠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해당되는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키지 않았나. 다만 이번에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됐던 부분들이 4분기에도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인데 증권사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다소 좀 보수적으로 4분기에는 좀 이익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의 실질적인 가동률이 미국의 인센티브 폐지 효과로 인해서 수요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다각화된 부분에서는 음극재 부분에 대한 어떤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수익성 훼손 부분들을 상당히 좀 상쇄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최근 사실 LNF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죠?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뭐 실적 기대치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은 뭐 LFP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LNF 아니었어요? 네. 예. 최근에 LNF가 80%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3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는데 매출 추정치가 6,709억 원으로 좀 제시가 좀 됐고요. 영업이익이 81억인데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뭐 한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좀 이룬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양극재 출하량들이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피치엠에 대한 뭐 출하량들은 뭐 재차 좀 감소됐던 부분이다. 다만 동사의 경우에는 뭐 테슬라량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3분기 사실 양극재 출하량들에 대한 증가폭 이 부분을 좀 대비 봤을 때 이익 추정치가 잠정 실적 발표 시점에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내년 3분기 이후부터 테슬라양 뭐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양극재 공급 이 부분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선별적인 어떤 이 기대감을 좀 작용하면서 뭐 양극 소재사 안에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주도주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전격적으로 시장을 소위 멱살 잡고 갈 수 있는 섹터냐? 그렇게는 어렵죠, 그죠? 그렇게는 어렵고 2차 전지가 캐짐에서 벗어나서 실적이 이제 따박따박 팍팍 찍히면서 올라가는 전체 2차 전지 섹터가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그러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으로 단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 이제 LNF를 포함해서 양극재 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양극재 업체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왔어도 사실은 뭐 이게 어깨 아이, 높이까지도 아니고 좀 무릎 고점 높이 대비하면 뭐 택도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고점 높이를 좀 감안해 보면 네. 이제 한 무릎 정도 올라왔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예. 허리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특히나 뭐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막연하게 이익 개선이라든가 전체적인 업황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들보다는 수급적인 뭐 저가에 관련된 수급 부분들이 뭐 실적에 대한 안도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뭐 ESS에 관련된 어떤 성과라든가 지금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다른 부분으로 좀 다각화되면서 수익성을 좀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사실 전기차 캐즘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익 개선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안 좋았던 실적 기조 대비해서 그래도 소폭 좀 개선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네. 우리가 4분기 기점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 뭐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래도 4분기에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거나 또는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시아권에서에 대한 전기차 출하량들이 재차 좀 증가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명확해진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 개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뭐 ESS라든가 뭐 LFP 배터리 관련된 어떤 신규적인 어떤 모멘텀들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양극 소재사가 아직은 명확하게 뭐 LFP향 양극재를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은 없죠. 그래서 아직은 뭐 LNF가 그 네, 비중이 LNF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LNF가 지금 그 비중이 예. 내년도 뭐 말까지 연간 뭐 한 7만 톤 캐파를 좀 유지한다라는 부분들. 다만 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전체 캐펙스에 대한 여력들은 좀 가장 크지만 일단 캐즘 구간들이 완화되는 구간이라면 사실상 뭐 양극재 LFP에 관련돼서 뭐 특화돼서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향성 관점에서 일부 정도에 대한 LFP에 대한 증설 투자 계획들을 양극 소재사가 좀 가져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네. 어떤 캐즘 구간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익 반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업황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좀 회복해 주는 것. 예. 이 신호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뭐 주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고점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기대감과 함께 포인트를 짚어주죠. 그러면 이제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탑픽이 뭐라고요? 예,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말씀드리고 예. 있는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조금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 특히나 뭐 LNF는 테슬라형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 LFP 배터리용 뭐 양극재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좀 반영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공급망 재편 기대감들이 뭐 그룹사 안에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좀 반영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 소재사 중에서는 뭐 가장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좀 오히려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안에서 에이펙 CEO 서밋 행사를 좀 앞두고 있죠. 네. CATL 이제 CEO가 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과연 중국향 양극재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요. 중국 진출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체를 좀 나타내 준다면 저는 뭐 에코그룹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 탄력도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 더 강한 이유가 네. 아무래도 그런 기대 요인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 뭐 ESS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품 자극화 부분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랑 ESS 부분에 관련 협력 성과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관점. 특히나 삼성 SDI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ESS에 관련된 역량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했다는 점들은 동사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양극재 업체에 대한 투자 전략 탑픽 종목까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